오늘은 독재자 히틀러의 성생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 이번 이야기는 학자들의 추측과 주장을 기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도 근거가 없는 이야기들은 아닙니다. 추측도 근거가 있어야 하죠. 1945년 4월의 마지막 날 카를 데니치의 총리 임명을 축하하는 자리가 끝난 뒤 피러 벙커 안에서는 한 발의 총성이 들려왔죠. 히틀러와 그의 부인 에바 브라운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세계를 거대한 혼란의 수렁으로 빠뜨린 독재자이자 끔찍한 학살자의 죽음은 생각보다 빠르고 편안했죠. 히틀러가 생전에 저질러왔던 악행들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워낙 유명해서 대부분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히틀러처럼 세계에 큰 혼란을 야기했던 악인들은 실제로 저질렀던 악행 외에도 많은 추측들이 존재하죠. 학자들이 전후에 추측한 바로는 히틀러는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했으며 충족되지 않는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동원했다고 합니다. 비록 이 부분은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자료를 쭉 보고 있으면 확실히 히틀러가 이상한 곳에 집착했던 것을 알 수 있죠. 굳이 성이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히틀러 전기를 풀어낸 역사가 이언커쇼는 히틀러가 자신이 지배하기 쉬운 여인들을 주로 사랑했다고 주장했죠. 일부 역사학자들은 히틀러가 동성애자였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둘 다 확정적인 정보는 아니지만 근거는 있죠. 예를 들어서 히틀러가 만났던 여성들은 모두 히틀러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났다는 점과 히틀러와 사랑을 나눴던 여성들 대부분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히틀러에게 성 도착증이 있었다고 추측하는 것이죠.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독재자 히틀러의 성생활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소문에 불과했지만 사실로 확인된 이야기부터 보겠습니다. 세계전쟁 당시 영국에는 히틀러를 조롱하는 노래가 있었죠. 노래는 히틀러의 고환이 하나뿐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단순한 조롱이라고 생각되었지만 사실로 밝혀졌죠. 독일의 역사학자 플라이 슈만 교수가 히틀러가 맥주홀 폭동을 실패한 이후 교도소에서 받은 신체 검사 문서를 찾아낸 것입니다. 문서에 따르면 히틀러의 오른쪽 고환은 잠복 고환이죠. 히틀러의 신체에 특히 중요한 부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진 것입니다. 잠복 고환이라고 성생활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높은 확률로 컴플렉스가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히틀러의 여성 편력으로 넘어가 볼까요? 히틀러가 일생 동안 관계를 가진 여성들은 보통 4명에서 5명, 많게는 6명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은 하나같이 스스로 삶을 포기하며 끝이 났죠. 이런 점을 두고 일각에서는 히틀러가 의도적으로 여성 편력에 대한 기록을 지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나름의 근거도 갖추고 있죠. 히틀러는 에바 브라운과 결혼하기 전까지 자신이 독신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는 자기가 만들어낸 독신자 이미지는 가져가고 싶지만 쌓이는 성욕은 풀어야 했으니 몰래 여성을 만나고 흔적을 지운 것이라는 주장이죠. 연인 관계였다고 확정 지을 수 없는 인물도 많아서 단순 의혹으로 끝났지만 말입니다. 또 다른 의혹으로 히틀러의 성 도착증도 나왔죠. 히틀러는 사디즘 환자이고 여성들에게 기괴한 관계를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히틀러의 이상한 성향에 치욕을 느낀 여성들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주장이죠. 그 중에서 에바 브라운과 함께 실제 히틀러의 연인으로 드러난 인물이자 히틀러가 언급했던 생애 딱 한 번 경험한 진정한 사랑의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히틀러보다 19살 어린 연인 겔리 라우발이죠. 겔리 라우발은 히틀러의 이복 누이 안젤라의 딸입니다. 히틀러는 자신의 외조카인 라우발을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하죠.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했는데 히틀러는 라우발에게 심한 집착을 했습니다. 라우발이 집 밖을 돌아다닐 때면 언제나 감시가 붙었죠. 이때 감시가 붙었던 이유는 라우발이 히틀러의 이상한 성향에 못 이겨서 혹은 계속되는 무관심에 바람을 피웠기 때문입니다. 정말 바람인지는 모르겠으나 라우발은 운전사인 모리스와 동침을 했죠. 히틀러가 라우발에게 이상한 성향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라우발이 친구들에게 했던 푸념과 측근의 기록을 근거로 이야기합니다. 라우발은 자신의 친구들에게 울면서 히틀러는 괴물이라고 말한 적이 있죠. 괴물이라는 게 잠자리에서가 아닌 사람으로서 괴물이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라우발도 히틀러에게 상당한 호감이 있었다는 점과 무엇보다 히틀러와 라우발의 아파트 경호를 맡았던 나치 돌격대 장교 비렐름 스토커의 인터뷰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라우발은 종종 저에게 비밀스런 이야기를 털어놓곤 했습니다. 그녀는 히틀러가 가끔씩 방에 찾아와 메스꺼운 일들을 하게 시킨다고 고백했습니다. 라우발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신의 가슴에 대고 권총 방아쇠를 당겼죠. 라우발의 죽음을 두고는 히틀러가 일부러 죽였다는 주장보다 더 자주 등장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히틀러의 성욕에 이용당하며 쌓인 수치심이라는 의견이고 다른 하나는 히틀러가 새로운 연인을 만난 탓에 절망감으로 죽음을 선택했다는 의견이죠.
갤리 라우발 외에도 히틀러의 성도착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배우 레나테 밀러를 히틀러의 비밀스러운 연인으로 자주 지목하죠. 레나테 밀러와 히틀러 사이의 관계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공개된 정보가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이죠. 레나테 밀러는 창밖으로 뛰어내려 생을 마감했습니다. 히틀러와 접점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여인 중에 하룻밤을 함께 보냈던 스티 리브타워는 히틀러와 관계를 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목을 매달았습니다. 잉하레이라는 여자도 있는데 잉하레이는 노동부 장관의 부인이었죠. 잉하레이도 관계를 가진 뒤 얼마 안가 죽었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정보도 많지 않고 정확한 팩트가 없기 때문에 추측이 대부분이죠. 히틀러의 변태적인 행위 때문에 정신적인 충격을 이기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히틀러가 자신의 독신적인 이미지를 완성하기 위해 일부러 흔적을 지운 것이라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히틀러가 기괴한 여성 편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에 마지막을 장식한 것은 바로 에바 브라운이죠. 에바 브라운은 계속 언급했던 것처럼 히틀러의 오랜 연인이자 마지막 연인이기도 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린 시점이 생을 마감하기 이틀 전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둘러싼 의혹과 추측들도 많지만 오늘 주제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 넘어가겠습니다. 히틀러의 성생활을 주제로 두고 봤을 때 집중할 부분은 두 사람의 사후에 등장하죠. 에바와 히틀러가 목숨을 끊은 방 안에서는 충격적인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에바 브라운의 벌거벗은 사진들이었죠. 이것을 두고 나온 추측 중에는 히틀러가 에바에게 알몸으로 생활하는 것을 강요한다는 것이었죠. 과거 히스토리 채널에서 진행한 에바 브라운의 다큐멘터리를 보면 에바 브라운과 히틀러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호프만의 소개로 만나게 된 히틀러와 에바의 관계는 처음부터 극단적이지는 않았죠. 에바는 정치를 잘 몰라 히틀러를 알지 못했고, 앞에 커쇼 교수의 말처럼 히틀러는 자신이 지배하기 쉬워 보이는 에바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하지만 히틀러는 결혼은 하지 않을 것이며 여성은 그저 즐기기 위한 존재에 불과하다고 못을 박았죠. 이때부터 에바는 히틀러의 성욕을 처리하는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이 부분은 에바의 일기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에바는 자신의 일기장에 너무도 무심한 히틀러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한 시도도 했죠. 비록 히틀러는 에바를 도구로 여겼을지 몰라도 에바는 히틀러를 진심으로 사랑했거든요. 완전히 다른 방향을 파헤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브레멘 대학교의 루타 마흐텐 교수는 자신의 책에서 히틀러가 게이라고 밝혔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논란이 되었던 히틀러의 여인들은 모두 히틀러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한 껍데기였다는 주장입니다. 히틀러의 연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은 히틀러의 운전기사나 경호원이었죠. 그 중에서도 언제나 지목되는 인물은 나치당의 주요 인물인 루돌프 헤스입니다. 루돌프 헤스와 히틀러의 관계는 히틀러가 폭동으로 투옥되었던 란츠베르크 감옥에서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하죠. 물론 두 사람이 연인 관계라는 것에 대한 증거로는 오랜 기간을 붙어 있었다거나 함께 밤을 보낸 적이 있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히틀러가 동성애를 감추려 복잡한 여성 편력을 만들어냈다는 것도 그렇게 큰 신빙성이 있는 내용이 아니긴 하죠. 무엇보다 에바 부분에서 확인했듯이 히틀러가 여성에게 무심했던 것은 성욕 처리 이상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히틀러의 성생활을 살펴봤는데 사실과 추측이 공존하는 주제는 언제나 민감하니 조심스럽네요. 그럼에도 누군가 의도적으로 감춘 사실에 대해서 추측과 주장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자 흥미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재자 히틀러의 성생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